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식이 힘들어서 배당주로 갔고 배당주가 힘들어서 리츠로 갔는데 또 빠져서 투자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원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연평균 수익률에 결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가 좋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자, 보시면, 자,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래 봐야 좋은 거지 단기간으로는 생각보다 힘든 현재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언제든지 힘들었던 구간이고 연평균으로도 3%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극한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에 투자하는, 그리고 다우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은 아무리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이후에, 상반기 이후에 10번 더 고점을 더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 데이터들이 맞아요. 5년 전에 놓고 봐도, 10년 전에 놓고 봐도, 20년 전에 놓고 봐도 언제나 연평균 수익률로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배당 조정이나 인플레이션을 조정했을 때도 6%, 7% 정도의 수익률을, 많게는 9% 정도,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안 맞거나 꼬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겪어보면요, 미국 주식 맨날 얘기해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채권이 이번에 100불이 넘어갔죠. 그때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츠도요, 제가 5월달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들어와서 꼬인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은 비과세잖아, 왜 미국 주식 자꾸 하라 그래서 물론 250만원 공제가 있긴 하지만 22%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은 고집을 부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경험 부족인 거고, 자, 타미당, 리츠, 채권, 배당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실상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MZ들 뭐 30대나 20, 30대 혹은 뭐 30대 후반, 40대 초 정도 분들만 하더라도 좀 호기심도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자산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내가 경험해 봤던 게 있고 그동안 노력해 봤던 게 있고 내가 편하니까 주식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미당 맨날 얘기해봐야 지루해하시고, 리츠 얘기해봐야 배당주, 한국 리츠 별로입니다. 채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0불 후반에서 90불까지 올라갈 때 TLT 안 하시다가 100불 넘어가니까 100불 가까이 오니까 하셨다가 지금 90 한 7, 8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배당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츠도 마찬가지죠. 안 해봤다가 하면은요, 이게 나는 배당주를 투자하는데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이거 사실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주식으로 단타할 때 한두 번 먹고 5번 빠지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사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자, 꼬이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리츠가 하락하는 이유를 자꾸 대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미뤄지는 것밖에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얘기도 있지만 유상증자는 사실상 리츠한테는 호재입니다. 자, 보세요. 5월달부터 우리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뭐 안정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배당이 한 0.8%, 0.9%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적게는 0.2% 정도 나올 수 있었던 타이거는 여러가지 리츠의 배당 사이클상 배당이 겹치게 되면은 배당이 많이 나오고, 배당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리츠에 맞게 배당을 형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할지 인상할지 모르던 게 바로 이 7월 말까지의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보합권 안에 있었던 거죠. 차트가 가팔라 보이지만 4,100원에서 4,8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중간값을 여기로 봤을 때 아래 위로 한 6%, 7%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처럼 일반 주식처럼 막 20%씩 이렇게 되는 범위 구간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7월 중순, 7월 말까지가 이제 일본 엔화의 그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하면서 리츠가 팍 뛰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월 5일날 쇼크를 맞고 지금 계속해서 보합세를 가지고 있었죠.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최근 5일 동안 연속으로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많아봤자 5%예요. 참고로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셨던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계속 보셨으면은 좀 사셨을 겁니다. 근데 늦게 보셨거나 올라갈 때 사는 건 대부분이죠. 고압일 때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샀었을 텐데 밀렸습니다. 여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자, 리츠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보면요. 자, 미국 리츠 볼까요? 저 금리 인하가 확정적입니다. 가히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리츠 투자 ETF가 반긋 웃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리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임대소득을 바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임대료에다가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료는 고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5년에 혹은 보통 10년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비용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섹터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대출 금리라는 거죠. 대출 금리.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금리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적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요 기대감이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3.5%에서 앞으로 금리는 낮아질 것인데 빨리 떨어지느냐 늦게 떨어지는 것이냐 하면서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거 뭐 아시죠? 그 먼저 개 줄 가지고 줄이 먼저 가느냐 개가 먼저 나중에 가느냐 어차피 가긴 가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22일 날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히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은 9월 19일 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의 발언은 1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0월에 금통위 11일 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며 너 혼자 판단해라.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9월에 미국 금리가 인하하면 이라는 단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라고 말해봤자 피 보는 겁니다.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조건 중에는 어제 또 경제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고용은 대폭등을 하고 소매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건데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금리라는 거죠. 미국 증시 그리고 금리. 미국 어제 나스닥도 엄청 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볼까요? 금리 인하를 할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이 2년 내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거든요. 고용이 불안정할 때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시금치 검색해보면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원 하던 게 10,000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과는 다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섹터와 금리 인하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자, 금리 인하는 방금 말씀드렸고 섹터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sek터와 우리나라 섹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섹터는 물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센터가 실제로 리츠를 제가 운영해본 결과 물류센터가 사고 팔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3배송, 최근에 옛날에는 1배송, 지금은 2배송, 지금은 새벽 배송, 3배송 한 다음에 새벽 배송도 하루에 2번 배송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그냥 상온 창고도 아닙니다. 박스 쌓아놓는 상온 창고도 아니고요. 저온 창고라고 해서 이 지하에다가 파서 지하 2층, 지하 3층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섹터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 가장 유명한 섹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미국처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는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한 사업을 5번 보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인증을 안 해줘요. 그리고 주변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고 전자파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리고 또 이 설계하는데 많은 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가 엄청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매번 부딪힙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미국의 AI 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얘기가 될 거고요. 대신에 오피스 리츠, 미국에는 공실이 많아서 오피스 리츠는 잘 안 되지만 우리나라 오피스 리츠는 또 주요 지역에는 공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특색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섹터별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런 거 하시기 싫으니까 ETF를 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유상증자 이슈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아니, 미국의 실업률이 아니라, 미국의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죄송합니다. 물가지수. 9%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금리를 자꾸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낮춰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 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지금 약간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꾸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 미국으로 금리가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한국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쌀 때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최근에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유상증자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지만 유상증자가 최근에 뭐 주요 리츠들 만나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살까요? 만약에 돈이 더 있어요, 두 개를 사겠죠. 돈이 더 있어요, 세 개를 삽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국내 보통 이 이미지가 보통 악재가 맞죠.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는 회사한테 주식 그 주주수를 더 늘려서 돈을 더 받아서 일단 돈을 버는 건 이만큼인데 돈을 나누어 주잖아요, 주주들한테. 근데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 돈은 100원을 받을 건데 주주가 2명이니까 5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상증자는 보통의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자, 리츠는요 명확해요. 조건과 법에 어긋나면은 절대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뭘 살 건지, 받아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정말 명확하게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업들의 악재인 이유는 그냥 돈을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거, 나는 어디다 연구를 해서 세포 연구를 한 다음에 뭐 암을 고쳐볼 거야 하면 헛소리니까 당연히 빠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악재인데, 이츠는 이렇게 돈을 받아서 대부분 건물을 또 추가로 삽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예요. 다른 건물을 사서 또 임대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지금 유상증자보다도 이게 더 큰 변수가 되고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코스피와 리츠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츠 5% 빠진 거 가지고 아주 무서우시죠? 아주 고통받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를 투자했어요. 언제 투자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샀죠. 그리고 여기서 뭐 팔진 않았지만, 뭐 팔거나 사거나 하진 않았지만 주식을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잘 팔고요, 121선에서 다시 잘 사고요. 지금은 이제 코스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배당주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5% 빠진 거에 대해서 아유 또 빠졌네 하지만 리츠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데미지가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수 투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츠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올라와요. 이렇게 솔직히 올라옵니다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더 싸게 살 때 더 사면 되거든요. 만약 리츠다 여기, 그럼 더 사면 되거든요. 지금 빠지면 더 사면 되거든요. 더 사면 되고. 제가 한번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표현량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며칠을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며칠도 하락을 버티기가 힘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은행 가는 게 낫습니다. 발행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자, 1억을 만들어 볼까요? 기본적으로 10%씩 배당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요, 원금만 투자해도 매달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 4년에 9,600입니다. 그냥 적금만 적당히 하더라도 한 7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1억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1억 돼요. 그냥 200만 원씩만 넣어도 원금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기 어디 뭐 박아 놓더라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다 올라왔거든요. 그 이렇게 빠졌다가 땅굴 파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오는데, 자, 코스피를 연봉으로 봤을 때 1, 2, 3, 4거든요. 최근이고요.
자, 보실까요? 2020년도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뭐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21년에 3% 수익, 22년에 금리 인상 때 24% 손실, 그다음에 기저 효과로 이렇게 올라오는 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어렵다 하지만 4년 동안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 투자하는 4년 동안 투자했을 때 2,400만 원 30%,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2,400만 원에 추가로 불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과 2,400만 원을 더해서 5,400에 5,500만 원 3% 수익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2,4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7,900만 원이 돼서 마이너스 24%나 두드려 맞았어요. 6천만 원이 확 쪼그라듭니다. 여기서 또 이제 18% 수익이 났기 때문에 2,400만 원을 더해서 18% 수익을 내면 9,900만 원입니다. 1억이 돼요. 코스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빠지면은 버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S&P를 투자했다 1억인데 내 선택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S&P다. 마찬가지로 20년에 15%, 그다음에 27%, 18% 손실 받네요. 그다음에 24% 수익. 지금까지 버텼으면 당연히 수익인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S&P. 조금 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리츠였다라고 가정해볼까요? 4년 동안의 투자 결과입니다. 지금은 잠깐 오르고 있지만 지금 보합권이죠. 금리 인하하던 시절에는 28% 수익, 금리 인상 시절에 마이너스 17% 손실을 봤네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1% 손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요 보합으로 배당 나오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시절에 요 두 사이클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앞서 보셨던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균 가격이 한 5,000원 정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금리를 모든 걸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배당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좀 더 진득하니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한 지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이렇게 빠지냐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은행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SCHD 배당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4년을 언제 놓고 봐도 배당주는 이래요. 20년도에 10%, 21년도에 26%, 금리 상승 시기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평타 때는 마이너스 1% 수익이네요. 지금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안 봐도 수익률이 좀 우수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투자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제가 보기에 다음 달에 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쇼부를 봐야죠. 나스닥 같은 걸로 쇼부를 봐야죠. 코인으로 쇼부를 봐야죠. 근데 오래 투자하실 건데 그렇게 급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지 대략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전 국민 역적이 됐지만 4년 놓고 볼까요? 그러면 사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뭐 그냥 크게 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안 사고 삼성전자 4만 원, 4만 전자, 5만 전자 왜 안 삽니까? 액면 분할하고 좋다고 했는데 왜 안 삽니까? 하다가 폭등을 했죠. 여기서 막 폭등하다 여기서 다 사셨단 말이죠. 9만 전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9만 전자가 여기서 다 사신 분들이에요. 꼭지에서 사신 분들이 9만 전자거든요. 8만 전자 마찬가지지만 8만 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내가 만약에 9만 전자에 들어가 있다. 당장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만 아니면요. 9만 전자, 8만 전자 후반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금 21년 후반부터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뭐 좀 물려서 들고 있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기회는 뭐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안 팔고 욕심 부리다가 플러스였는데 지금 또 물린 거 아닙니까? 단기간으로 접근하는 건 저 같은 그냥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추천해 드리는 거는 실적으로 그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다른 피어 업종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사이클이 한번 돌아왔을 때 메리트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경영진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사실상 사이클은 한 번씩 오게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완전 시대에 도태됐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그 아성을 되찾기는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면 당장 내가 여기서 사놓고 무서워서 팔지 않았다면 기회는 온다라는 것을 이거를 주식 투자하면서 1년 한 사람도 이걸 하고 있고 10년 한 사람도 이걸 하고 있고 20년 한 사람도 이걸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주식을 계속 하시는 게 맞냐는 거죠. 나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거야도 마찬가지고요.
리츠를 할 거야, 타미당을 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못 버티고 이 왜 빠지는지 정확히 판단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들어갔는지, 금리 인하를 할 거라서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지 할 것 같은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왜 빠집니까만 외치고 있으면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진짜로 은행이 낫습니다. 제 방송 안 보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타미당 마찬가지입니다. 타미당도요, 빠질 때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00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얘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9,000원 타미당은 SCHD를 투자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홀옵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000원 밑으로 NAV가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슈드 배당주로 다시 9,000원을 만회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 10,000원 이상에만 있으면요, 그냥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랑 슈드가 3% 정도에서,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주가 상승도 있으니까 한 4%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9,0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한 번에 10% 가까이 올라야지만 이제 원금을 만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행히도 뭐 안 떨어져요, 이 밑으로는. 그래서 얘는 명확한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맨날 방송해도 저는 쫄릴 게 없습니다. 올라가면 좋고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타미당 같은 경우에 투자 마인드와 최소한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배당을 한 번 받으면 1% 0.1 아니 1% 받지만 최소한 10번은 받아야 10%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간 지났습니까? 이 기간 지나도 10%가 빠졌으면 저는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걱정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강남 아파트 빠졌다고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미당과 이 SCHD나 리츠 이런 투자들의 장점은요, 종목 수를, 주식 수를 모아가는 거예요.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0원이 만원짜리니까 100원이 나오잖아요. 100주 가지고 있으면요, 만원이 나와요. 1000주 가지고 있으면요, 10만원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1000만원에 10만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원 은행 가면은 그냥, 솔직히 요새는 1000만원 가지고 은행 가봤자 뭐 큰 소리도 못, 치약 달라고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 패러다임을 좀 제공한다라는 거, 이런 투자 여러분들 해보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타미당, 솔미당, 코미당 말고 AI 테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사실 호구 잡는 거예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이건 그냥 네가 한번 재미 봐, 재미 보고 못 나가면 넌 죽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투자의 패러다임 바꾼 건 제가 보기엔 타미당 3, 타미당 7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몸도 안 좋고 막 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소리를 했지만, 주식은 장점이 있어요. 리츠도 마찬가지 주식이잖아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장기 투자는 몰라요. 제가 카카오 김범수가 구속될지 지도 몰랐을 겁니다. 워렌 버핏도 포트폴리오 40개씩 쌓아놓고 현금 만들어 놓고 뭐 장기 보유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본인도 몰라요. 한두 개로 어떻게 쇼부 봅니까? 얘가 한두 달 안에 팔던, 이분이 한두 달 안에 뭐 팝니까? 안 팔잖아요.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그 VIP 멤버십 추천한 종목 중에 종목도 까먹었네. 하여튼 5일선 무너지면 팔아야 된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팔았어요.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는 건 확실하게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 팔면 무너지는 거고요.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진짜 뭘 잘 아는 게 아니면은. 이런 ELS는 근데 홀딩이 안 되죠. 3년 동안 있으면 팔아야 되니까 좀 불합리한 상품이고요. 주식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망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리츠는 국토부랑 보통은 금융위의 인가와 뭐 금융감독원의 상품 뭐 이렇게 태클이 없으면 보통 상장이 다 된단 말이에요.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데, 리츠는 국토부까지 인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리츠가 망하면은 국토부 앞에 가 시위하면 됩니다. 지들이 인증해놓고 왜 이런 상품을 파느냐. 리츠를 관할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1조에 국민들의 경제 이바지 한다며, 니네들이 자본시장법에 그거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츠는 달라요, 상품들이, 상품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없어요. 보시면은 SK텔레콤 같은 것도 9년 동안 횡보했거든요. 길게 보면 월봉이에요, 월봉. 그러면 이제 사실 까짓 거 그냥 물려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올라와요. 배당주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까? 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버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두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인생이 하드 모드로 갑니다. 사고 팔고 하면요, 배당주를 누가 사고 팔고 합니까? 그냥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으면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고 팔았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가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가려놓고 하면은 여기서 팔 거 아닙니까? 떨어져 저점이네 이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두 가지 답을 드릴게요. TLT거든요. 채권. 제가 이거 7월, 8월부터 파란색으로 그어놨네. 다행히. 아, 까먹었었는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들어오신단 말이죠. 지금 왜 빠집니까? 하거든요. 타이밍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빠집니까가 아니라 기다리세요입니다. 전 당연 더 사거나 올라와요. 결과적으로 금리 빠지면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0.5%를 낮출 필요가 없고 0.25만 낮춰도 되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채권 가격이 이만큼 올랐을 수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오르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채권.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팔겠죠. 근데 이때부터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팔겠죠.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1년은 지켜보시고요. 진짜 안 되신다 하시면은요. ETF 포트폴리오도 나누시라고 제가 책도 이거 한 두 달, 2개월 밤새워가지고 쓴 거고. 이거 하면 지금 한 7%는 나와요. 안정적으로요. 타미당 들어있죠. 커버드 나스닥 커버드 콜 지금 나스닥 보합이니까 또 플러스 나오고 있죠. 미국 배당은 그냥 3% 나오죠. 배당 귀족 한 3.5% 나오죠. 리츠 인프라 빠졌지만 얘가 한 4% 빠졌더라도 비중 30%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땐 7%는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행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 자산을 아예 뭐 그냥 무지성으로 분산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배당 투자는요 조금 그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치 결론 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유증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증 때문에 하신다라고 또 어설프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자, 유증을 하려면은요.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리츠를 단타로 볼 거면 그냥 엔비디아가 낫습니다. 내 집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 리츠도 부동산이잖아요. 유증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악재다. 주식은 늘어난다라는 것은 배당 재원은 한정적인데 주주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주식 가격 하락이 필연적이다. 근데 5,000원 하던 게 4,000원 하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는요 오너 회사가 아니기에 유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매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리츠는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총 자산에서 70% 이상을 매입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해요. 30% 오너 호주머니, 오너가 없지 실제로 오너 호주머니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돈을 벌면 무조건 배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격 빠지는 거 신경 쓰는 건 전 처음인데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조건은요. 그리고 알아서 잘 했을 거지만 이사회 주총 결의를 했을 거고요. 목적이나 정관, 그다음 발행가액의 합리성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안 되면 굳이 유증을 승인도 안 해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회 주총 다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증을 할 때 사기업들이 왜 잘 나갈 때 유증하면서 폭망하냐면은 오너들이 돈을 빼서 딴 데 쓰고 싶잖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이사회 주총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주들이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미쳤어? 주가 폭락했는데 무슨 유증이야? 주가가 잘 올라가면 유증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래 찬성. 그때부터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리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동산 내 강남에 아파트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섹터는 알아서 전문가들이 잘 골라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